1971년 2월 9일 삼척의 한 골짜기에서 정확히 3분 동안 아이들의 비명은 밖으로 단 한 줄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폭발음은 퍽, 두 번째 불길은 쾅, 그리고 세 번째 순간에는 이미 누구도 뛰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이 시작된 지 겨우 40초. 그 짧은 시간에 왜 2층 작업장에 있던 40명 가까운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까? 비상문은 있었는데도 창문도 있었는데도 그날만큼은 모든 탈출구가 한꺼번에 닫히는 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문만 열렸으면 아이들 절반은 살았을 겁니다. 그 문을 도대체 누가 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건시대 이야기꾼 지림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1971년 삼척 장미공장 화재의 진짜 시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희의 아침은 늘 동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고 보리밥과 소금 몇 조각을 도시락통에 넣는 것. 그녀는 17살. 친구들과 놀고 싶을 나이였지만 집에선 그녀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약했고 어머니는 동생 둘을 돌보느라 일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장미공장에 갔습니다. 삼척에서 가장 빨리 돈을 버는 곳. 하지만 조건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드물었고 환기시설은 없었고 비상구는 작업대 사이 좁은 틈을 지나야만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반장은 늘 말했습니다. 불날 일 없어. 그냥 열심히만 해. 그 말은 아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길 앞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장미공장은 니트릴 개 합성 수지를 생산했습니다. 증발성, 인화성, 고열의 취약. 아이들이 일하던 공간은 10평 남짓한 방이었지만 2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공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겨울 찬바람이 몰아치기에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그 속에서 고무타는 냄새, 화학 냄새, 기름 냄새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 머리가 띵해. 그럴 때마다 반장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후 되면 나아져. 그러나 오후가 되면 공기 속엔 더 많은 화학열이 잔뜩 떠올라 아이들의 폐는 그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도 화재가 시작되는 순간도 공장의 공기는 이미 불붙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한창이던 오전 9시 20분 작업대 위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 고무를 떨어뜨린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들었고 다음 순간 작업장 한쪽이 순식간에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화학물질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바닥에서 천장으로 직선 속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 속도는 사람이 달리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불이다.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구는 한 명 들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길목이었습니다. 문고리는 뜨겁게 달궈져 손을 대자마자 살같이 벗겨졌고 그 고통에 손을 뗀 순간 불길은 아이들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은 숨이 아니라 희망부터 태워갔습니다. 영희는 순이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순이야, 나오자. 조금만 더. 하지만 순이는 기침을 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기는 눈을 자극하고 목을 조르고 폐 속으로 들이마시는 순간 의식을 앗아갈 정도의 독성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절규했습니다. 문을 열어. 제발 문 좀 열어. 문 앞에는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한데 밀려 쌓여 있었습니다. 서로 살기 위해 올라타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붙이며 문을 비집고 나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첩은 휘어졌고 철문은 열려야 할 방향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 단 3분. 3분 동안 한 작업장의 꿈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소방대가 불을 끈 뒤 잔해 속에서 아이들의 몸을 찾는 일은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식별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반지 하나, 신발 한 짝, 헤어핀 하나로
자식을 알아보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영희의 어머니는 작업대 사이에서 발견된 그녀의 도시락통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늘 도시락 깨끗이 비우고 오겠다고 했는데 삼척의 골짜기에는 하루 종일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밤이 오도록 그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삼척뿐 아니라 전국을 슬픔 속에 빠뜨렸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화성 물질 관리 부실, 환기구 없음, 좁은 비상구, 소화기 미작동, 안전관리자 부재, 과밀한 작업 인원.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위험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삼척 장미공장 화재 이후 공장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소방 설비 의무화가 시작되었지만 그 변화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사라진 그 어린 소녀들의 삶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1971년의 이 작은 공장 비극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장은 안전 없이 가능합니까? 가난이 그들의 목숨을 대신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음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